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네,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주제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라이릴리 경쟁사 암젠 임상 실패 추세 상승 이어갈까?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뭐 암젠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이상 임상이 조금 뭐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앞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주가가 희비가 교차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우선 임상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암젠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온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48주 만에 투여를 했을 시에 지금 20% 정도의 어떤 체중 체중 이제 감소가 되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위고비하고 이제 젯바운드랑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68주 동안 거의 한 15% 정도 체중 감량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주 정도는 투약을 해야지만 22% 이상의 어떤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암젠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이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적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5%까지 감량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최소 20%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예상치의 한선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주가에 그 희비가 좀 교차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암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하고 이제 젯바운드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후발주자에 좀 속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대장 관점에서는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의 이제 젯바운드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수요 증가 혹은 이제 경구형 쪽에서도 경쟁력을 좀 발휘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킹 테라뷰틱스라는 종목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월 4일에 사실 임상일상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하필 또 대선이 좀 껴있어가지고 네. 좀 급락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좀 과대낙폭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경구용 비만약 같은 경우에 지금 일라이릴리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바이킹 쪽이 훨씬 더 적은 기간 안에 이제 좋은 이런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수한 성능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구용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또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R&D 쪽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약 27% 정도를 지금도 이제 R&D 쪽에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93억 달러 정도 되고 하나로 치면 한 11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약을 좀 개발을 하려면은 그만큼 이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포인트 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당뇨라든지 비만뿐만이 아니라 암 관련해서도 이 적응증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자체가 좀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최소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가 트렌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약의 특성상 지속 기간이 한 10년 정도는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이제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휴미라라는 이제 제품도 지금 20년 연속 장기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에비브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비브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등락폭은 있었지만 10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역시도 최소한 10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주기로 보면은 지금은 중반기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고비가 지금 21년도에 FDA 이제 승인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한 5년 정도는 조금 더 남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반 대비해서 모멘텀은 상당히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급락했을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주의 추이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암젠의 임상 결과도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지만 이 위고비나 젯바운드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또한 이 효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 있고 제형에 대한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뭐 경구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 시장 상황 자세히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팀장님 여기에 지금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비만 시장도 인간의 너무나 원초적인 욕망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요즘 이슈가 됐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의료 AI를 써봐라 좀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말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뭐 머스크 트레이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주 안에서 비만 치료제주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의료 AI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AI 쪽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잘 올라갔던 이제 신약 그리고 플랫폼 쪽의 수급이 오히려 지금 이제 AI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호황기를 누렸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들을 놓치신 분들에게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국내장에서 말씀드리면 루닛이라는 종목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대장격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뭐 AI 그리고 암 진단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는 매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기 발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진단으로만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선제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이 AI 암 진단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그쵸. 본다면 한번 조정이 좀 크게 나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바이오주를 놓쳤다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루닛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일라이릴리 좀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주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전망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를 조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어제 이제 한 6% 가량 올랐다가 정가에서는 한 4%대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단폭에 조금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곤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전고점도 좀 돌파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지금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한 25% 이상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한 10% 가량 이제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도한 하락을 좀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케네디 관련해서 정치 이슈 때문에 한번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효과가 위고비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위고비가 훨씬 더 좀 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5년 안에 이제 위고비를 좀 제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으로 좀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서의 어떤 장기적 성장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정고점까지 한번 좀 더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850 정도 수준까지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라이릴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 잠깐 그 보건장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뭐 반등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시장에 있긴 한데 반면 지금 워낙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케네디라는 인물이 백신 음모론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영향이 조금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이제 그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이제 뚫고 들어가기 힘든 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FDA에 대한 어떤 규제 요건을 상당히 좀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바이오 산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에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주가에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의 기술력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FDA 규제를 너무 이제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중국은 오히려 기술력에 또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들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쏟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닥은 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산업에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 제동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산업 전체를 뭔가 흔들 만한 그런 요소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도 R&D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이나 뭐 신약 쪽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슈와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가장 유명한 게 사실 그 또 펩트론이죠.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어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한번 이제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고 투심 자체가 조금 악화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는 더 밀릴 수는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1일에 또 IR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R 부분에서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생산식이나 계약 조건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들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펩트론 입장에서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결국에 이제 기밀 유지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 발표도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펩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부분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 이제 주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월 1회 이상의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대폼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이제 하반기에도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기대 가치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걸 한번 보자면 이제 인벤티지 랩입니다.
더 여기도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한양인과 이제 위고비에 들어가는 주성분을 이용해서 또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좀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투심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조금 저가에서 진입을 해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에 대한 내용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